연습할 때야 당연히 내가 배움이니까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배우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인드 컨트롤의 대결인 거죠. 누가 더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나. 거기서 고수와 중수가 갈린다고 보면 돼요. 캔들 패턴, 보조지표 쓰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거 6개월이면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항상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떤 압박감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든지 저처럼 이제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아서 막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되게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보셨을 때 저만의 방법을 찾은 거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혹시 폭락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청산 당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폭락장, 우리가 사실 코인 하면 청산을 당하는 케이스는 제가 보니까 다 궁극적으로 하나로 다 귀결돼요. 욕심. 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덜어내야 되는데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이 빠지면 하루에 뭐 단기간에 20%씩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레버리지 3배만 써도 20% 빠지면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근데 보통 레버리지 3배 안 쓰죠. 10배, 20배, 뭐 많이 쓰신 분들 50배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평소에 횡보할 때는 잘 벌죠. 왜냐면 좀만 버티면 살려주니까. 하지만 한 번씩 오는 하락장에서 보통 대부분 청산을 당합니다. 그런 분들은 개과천선이 안 돼요. 왜냐? 내가 그렇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도파민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고쳐지더라고요. 작게 버는 건 진짜 하찮게 느껴져요. 네, 내가 이거 네. 맞죠. 내가 이거 벌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신 거죠. 이때 내가 50배짜리 10배짜리 했으면 그게 얼마야? 네. 근데 그거는 정말 트레이딩에 있어서 지향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꾸준히 조금씩 벌어가야 내가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 그 위기를 넘어서 내가 그때 자산이 또 컨텀 점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못 버티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평소에 잘 벌어도 한 번에 다 날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 그런 거 잘 버티려면 결국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될 텐데,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사람의 마인드라는 거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몇 가지의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소는 최소 3군데 이상 분산해서 쓴다. 그리고 그 거래소 안에서도 계정은 뭐 2개 이상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안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나누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잃었을 때는 가급적 핸드폰 놓고 나가서 산책한다. 잃었으니까, 포지션 정리했으니까 잃은 거겠죠. 확정 수익이 난 거, 확정 손실이 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잃은 금액은 내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가 예를 들어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잃었다고 하루에 1000만 원 갚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내가 1000만 원 잃었으면 하루에 100만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열흘 혹은 2주에 걸쳐서 내가 갚겠다는 현실적인 플랜을 세우고 그거 지킬 때까지는 그 루틴대로 따라간다. 물론 그 시간이 앞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시 내 패턴대로 돌아온다. 어떤 그런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서, 자기 환경에 맞는 룰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 생활하는 게 아침에 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게 아니라 매매를 할 때 있어서 내가 흔들릴 때 그 기계적인 룰대로 다시 돌아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못 지킵니다. 그리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감정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네. 근데 트레이딩은 잔잔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차트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 어떤 희망사항이나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멋진 말이네. 네. 얘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을 가끔 보면,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되게 재밌게 떠들고 방송하시거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나는 이게 괴로운데. 나는 머릿속으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오를지 내릴지, 만약에 내리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걸 계속 실시간으로 차트 갱신될 때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프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네. 주 수익이 유튜브이신 분들이라면, 왜냐면 거기서 또 이 박진감이 넘치는. 그쵸, 뭐 엔터의 요소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사실 그런 분들의 방송을 더 선호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근데 나는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럼 재미를 버려야 되는 거죠. 돈 버는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나시님 오늘 처음 뵙는데, 사석에서는. 사석은 아니죠. 어쨌든 이 오프라인에서 처음 뵙는 건데, 외모를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뭔가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어느 모임에 가든 이제 코인 투자분을 만나 뵐 일이 있잖아요. 코인 투자 하신 분들 특유의 그 외적 특징이 살짝 있어요. 어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가시.
보여주는 거. 가시하는 스타일도 있고 네네. 아니면 외모가 조금 좀 튄다거나 그 다음에 뭔가 어쨌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나시님 딱 만났을 때 뭔가 너무 동네. 차분한 동네 아저씨. 모범생 같은 느낌의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들어서 뭔가 좀 사실은 제가 기존에 만나던 코인 투자하신 분과 약간 결이 좀 다른 느낌?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네. 제가 옷이 별로 없어요. 옷 사는 것도 관심이 없고 뭐 액세서리 이거 사는 것도 네. 관심 없어. 와이프가 그 아울렛 가서 옷을 한 벌 사온 거예요. 이거를 입고 가라고. 김 작가 TV 나오신다고 네. 애청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그래가지고 오빠 또 흰 티 입고 갈 거야? 이래가지고 뭐 어때? 저는 약간 그런 그냥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는 의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식을 하지만 어떤 이런 데는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명품을 두른다든지 이런 거는 신경을 잘 안 쓰는 특히 편이에요. 또 코인 투자하시면 명품을 많이 입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입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브랜드들이 막 술술 튀어나오는데 그런 브랜드가 있었어 뭐 이러면서. 명품 입는 거를 나쁘게 네. 보지 않는데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르는 거는 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예를 들면 흑백 요리사에서도 거기서 히트 쳤던 단어가 요리에도 킥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핵심이 뭐 옷체로에서도 뭔가 킥으로 뭔가 어떤 샤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디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까르띠에가 있을 수 있는데 온몸이 뭐 샤넬이야. 이런 분도 이제 코인 투자하면 가끔 이제 뭐 구찌 이런 거 있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왜냐면은 뭐 사람마다 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쪽에 포커스가 좀 안 맞아 있는 것 뿐인 거죠. 뭐. 네. 그 사람은 또 그게 좋은 거고. 그래서 저 나시님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이분은 정말 저렇게 차분하게 투자를 하는 착한 투자자이시거나 큰 사기꾼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 투자자 아니면 정말 나중에 크게 한탕 해먹을 사람. 너무 이제 네. 선하게 보이는 인물이셔서 그쵸. 저 맞아요. 코인 투자하면서 잘 보지 못한 이레귤러 같은 느낌이죠. 네. 본인도 약간 그렇게 느끼시죠? 그쵸.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네. 다들 만류했어요. 왜 하냐? 너의 노하우를 알려줘서 뭐 하냐? 왜냐면 너의 경쟁자만 만드는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그때부터 좀 생각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알려줘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알려줌으로써 내가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을 찾고, 그리고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게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에요. 외롭죠.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서 차트만 보고, 그리고 누구한테 상의할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어떻게 보면 있지만. 그 방송하신 게 세상과의 또 창구인 네. 거죠. 저는 그런 목적으로 공감가요? 처음에 그 한 부분은 거죠. 진짜. 네. 그래서 물론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가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맞아. 왜냐면은 나는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고, 그리고 버는 수입도 많이 늘어났고, 옛날에 비해서. 그럼 이제 조심스러워지죠. 네. 이야기가. 맞아요. 괜히. 그런 것도 있고, 괜히 내가 이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내 조심스러워요. 친구들에게 나도 내 일상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자칫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쵸. 자랑으로 들리고, 예를 들면 내가, 나 코인을 예를 들면 뭐, 이번 달에 몇 억 잃었어 라고 하면, 이제 공감이 상대방은, 안 가죠. 야, 너 어차피 그보다 훨씬 많은 돈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워지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고 항상 따르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랑을 할 거면 자랑비를 내야 된다. 맞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맞아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친구들 만나면 제가 가능하면 다 내려고 해요, 돈을. 그리고 좋은 태도십니다. 방송을 하는 것도 제가 수익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자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고, 유튜브나 뭐 스레드에 댓글 다는 거, 그것도 제 어떤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도 가급적 답변을 다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유료 강의 안 하려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자랑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자랑하면 네가 사는 거지? 그럼요. 근데 진짜 그래야 됩니다. 네, 진짜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막 축하해줘요. 그럼요. 진심으로. 좋은 친구들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트레이딩 전과 후에 나시님의 좀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지랑 지금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가장 많이 바뀐 거는 금전적인 고민이 없다. 예를 들어 뭐를 사고 싶다 하면 예전에는 저걸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사지 뭐. 근데 이제 귀찮아서 안 사는 단계인 거죠. 저거 사서 뭐 며칠 가지고 놀다가 팔면 그것도 귀찮다. 이런 생각에 아예 소비를 안 하게 되거나 그런 고민들이 없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좀 더 그 사람들하고 만날 때 좀 더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적 자유. 이거는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평일에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쇼핑몰도 그렇고 그 쾌적함이 굉장히 만족감이 큽니다. 애기들이 어린이집을 가니까 주말에밖에 이제 놀 수가 없잖아요. 주말에 데리고 가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힘든데 가끔 평일에 한번 아기가 아프거나 이래서 이제 나가면 너무 쾌적한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장점이고, 마지막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 물론 아직 제가 이렇게 하다 망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노후에 대한 걱정, 직장 고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게 걱정돼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좋은 장점인데 단점도 있습니다. 항상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장점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고통. 차트를 매일매일 보면 내가 안 샀는데 오르면 포모가 굉장히 오고 떨어졌는데 내가 못 잡으면 거기에서 또 포모가 와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또 코인은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제가 별로 없으신 표정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많이 저 나름대로 종교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나름대로 발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 건선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머리에서 하얀색 각질 같은 게 떨어지는 건데 잠을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피부가 하얗게 일어요. 잠을 많이 자고 매매에 대한 압박을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약을 안 발랐는데도.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하루하루 외길 걷는 느낌. 물론 내가 지금 코인 트레이딩하는 시드가 내 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잃어도 갑자기 거래에 나앉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걸 내가 잃어버리면 자신감도 같이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다시는 내가 이 세계에 못 뛰어들 것 같은. 그래서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죠. 자, 하루 일과는요? 하루 일과는 아침에 한 6시 반에서 7시쯤 일어나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첫째랑 자고 와이프가 둘째랑 자요. 아직 둘째는 어려서 어린이집 안 가는데 첫째를 깨웁니다. 그리고 아침 간단하게 챙겨주고 사과도 깎아주고 챙겨주고 첫째랑 좀 놀아주다가 8시 반에 등원을 시키면 저는 영어 수업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1시까지 영어 수업을 받고 10시부터 1시까지 영어 수업 받고 영어쌤하고 식사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잠깐 제 시간 한 30분? 그때 이제 뭐 스레드 밀린 댓글도 좀 달아드리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 온 것들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기 하원 시간이 되면 애기 하원을 시키죠. 그때까지 투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안 하죠. 네, 애기 하원을 시켜요. 그리고 애기 하원 시키고 이제 요즘 날이 좋으니까 놀이터를 갑니다. 6시까지 놀아줘요. 들어오죠. 그럼 집에 와서 이제 저녁 같이 투자는 언제 먹고. 하세요? 투자 안 합니다. 하는 날? 언제 돈 버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 그다음에 애기랑 놀아줘요. 6시 돼서 이제 씻기고 거품놀이를 좋아해서 한 30분 정도 씻고 나와서 밥 먹고 4시 밥 먹고 또 애기랑 놀아줘요. 이제 둘째랑도 놀아야 되잖아요. 둘째랑도 좀 놀고 애기가 둘째는 8시 반에 자러 가요. 재우고 이제 첫째만 남잖아요. 그럼 이제 와이프가 첫째를 데리고 재우러 가거나 9시쯤. 그럼 저는 그때부터는 제 시간인 거예요. 그럼 영어 숙제를 한 1시간 반 하죠.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럼 그때 잠깐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그럼 대체 돈을 언제 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냐면 차트를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도 알람을 매일매일 아침 일하면 세팅을 해놔요. 그날 박스권을 벗어나는 알람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 알람이 울릴 때만 차트를 봅니다. 이 박스권일 때는 안 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그때 보죠.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내가 차트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 이러면 잠깐 뭐 일을 하고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차트를 보고 아니면 집에 있는 경우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일정이 없어요. 월수금만 이런 일정이고 화목은 영어 수업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화목일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자리에 가서 앉아서 좀 보고 만약에 밖에서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고 뭐 전업 투자자라서 매일매일 할 것처럼 그리고 24시간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매매하는 시간 하루에 1시간도 안 됩니다.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 삶인 것 같죠. 잠깐만요. 지금 올해 지금 4월 말이니까 올해 얼마 번지는 얘기할 수 있나요? 올해 1, 2, 3, 4월 30억 정도 번 것 같아요. 제가 4월 달에는 1억 아직 정산은 안 해봤는데 4월 달은 1억 7천을 벌었고요. 1, 2, 3월에 많이 번 거군요. 1, 2, 3월에 28억 9억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네. 30억 정도를 버는데 매일 1시간.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투자도 한 지 좀 오래되셨고 여러 가지 또 환경 세팅 값을 만들어 놔서 그런 거지 이전에는 뭐 처음에나 뭐 몇 년 차 때까지는 하루 종일 뭐 차트만 보고 앉아 있었겠죠. 그럼요. 네,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그리고 연습할 때는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애가 없을 때는 21년도에는 하루 종일 정말 컴퓨터에 앉아서 트레이딩을 했죠. 제가 느낀 건데 이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느낀 건데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할 필요는 없던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습할 때야 당연히 내가 배움이니까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배우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심법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마인드 컨트롤의 대결인 거죠. 누가 더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나. 거기서 고수와 중수가 갈린다고 보면 돼요. 캔들 패턴,
보조 지표 쓰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거 6개월이면 해요. 네, 내가 6개월 정도 빡세게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열심히 했다면.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항상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떤 압박감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든지, 저처럼 이제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아서 막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되게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보셨을 때. 저만의 방법을 찾은 거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 일가도 굉장히 편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제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어떤 가정에서 벌어다주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 뭐 제 생색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애랑 뭐 같이 늘 보고 있고 그럼요. 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거니까. 네. 자, 그러면 혹시나 코인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좀 얘는 뭘 해도 했겠다. 좀 독한 면이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막 부풀려 말하지도 않고 일단 자기를 정확하게 객관화해서 이렇게 이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계획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즉흥적이어도 본능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정말 극한의 노가다를 좋아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한 폐지죽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대박나는 코인들이 있어요. 솔라나, 그리고 링크 코인. 그러니까 뭐 코인 하나로 빵 대박해서 그냥 바로 100억 만들어버리고 엑시트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죠. 근데 그거는 어지간한 광기가 아니면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코인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그 코인이 성공할 거라 믿고 거기에 몇 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게 대박이 난 거잖아요. 뭐 지금 안 좋은 사례로 끝났지만 루나 같은 경우도 100원일 때 그거 악착같이 모은 친구 있었어요. 월급 나올 때마다. 그게 1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친구 다 팔았죠.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100원대는 안 팔았어요. 모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연락이 끊어져서 모르겠지만 계속 모았던 건 알고 있어요. 2000 그 빙하기 때. 그거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저랑은 안 맞아서 저는 포기를 했고, 저는 그냥 조금씩 시간의 리스크를 녹여서 버는 복리 형태의 매매법을 저는 선호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코인 투자에 단타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어쨌든 나시님 비트코인도 좋게 보시는 것 같고, 요즘 비트코인도 좋게 보시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옛날보다는. 이렇게 코인을 단타하시는 분과 나는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비트코인을 그냥 계속 꾸준히 장기 적립해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세요? 뭐 후자도 괜찮게 보시나요? 둘 다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기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그 장기 투자하는 과정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겉으로 멀리서 볼 때는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쳐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존경한다고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굴곡들을 다 견뎌내시고 열매를 따먹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거죠. 내가 유의미한 수익을 얻으려면 그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럼 그 긴 과정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단타로 버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투하는 건 장투한 대로 냅두고 단타는 단타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단타에서 욕심을 크게 안 내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만 하면 여기서 10억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장투랑 단타 두 개로 10억을 번다고 하면 반씩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자, 오늘 나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들어봤는데, 사실 원래 오늘 중간에 계좌 인증도 원래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제가 여쭤보고 갑작스럽게 동의해 주셔서 해서, 이분이 코인으로 얼마 번지는 정확히 몰라도 코인으로 꽤 돈을 버셨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추측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코인 투자로 성공하신 나시님의 코인에 관한 투자 원칙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매매하지 말자. 매일 매매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데는 무리가 없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중에 매매를 100일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일 이하로 해도 내 계좌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매일매일 매매하는 시간도 하루 종일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만, 내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만 하고, 그 외에는 내 본업에 집중을 해서 내가 캐시플로우를 계속 만들어 나가자. 전업하기 전까지는. 저는 전업은 최소 10억 이상은 모은 다음에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망했을 때 다른 일을 구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마저 안 됐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가족들과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전업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만의 뭔가 노하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 감정 싸움인데, 그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찾지 못하면 지금 내가 돈을 잘 벌더라도 언젠가 한번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때 내가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그 위기 때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본업을 가지신 분도 많잖아요. 예전에 나시님도 본업 직장인이셨는데 본업에서 자기 스펙을 쌓는데 자기 어쨌든 커리어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아니면 지금 본업을 하지만 투자에 집중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본업에 스펙 쌓는 데 집중해야 될까요? 이런 투자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둘 다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슬픈 얘기인데 네. 지금 시대는 하나만 잘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네, 노동소득,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너무 어렵고 좀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재테크도 종잣돈이 있어야 스노우볼이 더 빠르게 그렇죠. 그래서 본업을 하되 시간을 쪼개서 재테크를 하면 좋겠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본업은 본업대로 하죠. 그러면 재테크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애까지 생기면 제가 해보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20대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재테크를 준비를 해서 내가 35살을 목표로 어느 정도 아웃풋을 만들어 온다는 가정을 해놓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35이면 제가 좀 남자분들 보통 한 27, 8 나오잖아요. 8이면 사회에 진출을 하시는데, 그럼 7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7년 동안 어느 정도 밑바닥을 만들어 놓으면 종잣돈 자체는 어느 정도 생긴단 말이에요.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앞으로 저처럼 45살까지 또 10년을, 그러니까 3년 남은 거를 10년으로 늘려버리는 거죠. 그럼 시간을 더 줄이고, 내가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목표에 달성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고 내가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45살을 목표로 해보면 좋겠다. 그건 이제 나시님의 개인적인 목표도 그렇죠. 45이었으니까. 네, 저도 45이죠. 근데 45이 이유가 있으세요? 아까부터 45 계속 얘기해. 45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그때 놀려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할 때, 노는데도 체력이 필요하거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할 때 애들하고 좋은 추억을 쌓아주려면 네, 애들이 딱 그때 되면 이제 초등학생 딱 놀기 좋을 때거든요. 그때쯤이면 내가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많은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 2막을 그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스레드랑 유튜브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 대해서 더 다른 좋은 일들, 뭐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하나둘씩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시는 김작가TV에 또 처음 나와 주셔서 이제 코인 투자 방법이랑 코인 투자할 때 마인드 컨트롤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계좌 인증도 한번 잠깐 해 주셨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김작가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뭐 굳이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가 아니어도 좋아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재테크 공부를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구독자분들 바라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네, 나시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경제적 자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시님 모시고 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나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